치킨 재화, 치킨 배달 서비스. 이해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즐거운 사회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이 2단원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단원 제목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에요. 그리고 소단원이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의 특징, 우리나라 경제 성장,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입니다. 2단원은. 그런데 이 경제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경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가 무엇일까요? 어른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요새 뭐 경제가 많이 어렵다, 경제가 많이 힘들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연 이 경제가 무엇일까요? 이 경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력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렵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 적어볼게요. 국어사전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경제란 인간 생활이 뭐죠? 사람이 사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면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밥을 먹으려면 밥이 있어야 되고요. 잠을 자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것들을 재화나 필요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떤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재화라고 하거든요. 재화나 서비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경제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 재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활동을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화가 무엇일까요? 재화는 쉽게 얘기해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이런 물건을 바로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는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뭐 핸드폰 눈에 보이잖아요. 선생님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분필, 칠판 이런 것들 다 재화죠. 재화. 이런 게 재화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재화라 그래요. 자, 그럼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서비스. 용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하는 행위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이거 서비스입니다. 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뭘 해줘요? 진료를 해주죠. 뭐예요 그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미장원 가죠. 미장원 가면 뭐예요? 머리 자르죠. 아니,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죠.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 미용사의 행위. 네,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 재화라는 것은 어떤 물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서비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 만족감을 주는 그런 행위, 이것을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경제라는 거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은 무엇입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물건 만드는 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거,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는 거,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주는 행위, 아니,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생산, 만드는 겁니다. 소비는 무엇일까요? 물건을 사는 거, 핸드폰을 사고, 카메라를 사고, 음식을 사 먹고, 이런 게 소비하는 거죠.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거,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를 때 내가 돈을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소비입니다. 그리고 분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월급 받는 거,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제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쓰고 나눠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녁에 배가 고파요. 야식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치킨을 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치킨집에 전화를 해요. 요새는 전화 안 하고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많이 쓰죠. 어쨌든 치킨집에 주문을 합니다. 후라이드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후라이드 양념 반반. 네, 사장님, 후라이드 양념 반반 어디로 배달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치킨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치킨집에서는 이 치킨을 튀기죠. 그리고 양념이면 양념을 묻히고, 그리고 배달원이 오토바이에 싣고 뿡뿡뿡뿡뿡뿡 와서 문 앞에 와서 띵동 하고 치킨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줘요? 돈을 주죠. 자,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치킨이 무엇입니까? 재화죠, 재화. 물건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치킨을 사요. 그런데 이 서비스도 사는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이 치킨집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왔잖아요. 이게 서비스예요. 네. 치킨 재화, 치킨 배달 서비스. 이해됩니까? 그것들을 생산하고, 치킨집에서는 생산을 했죠. 그리고 소비하고, 우리가 치킨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분배. 그러면 그 치킨집에서는 이 배달원에게 월급을 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제 활동을 누가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는 가게라는 것이 있고요, 기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정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경제 활동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제 활동의 주체라는 말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경제 활동을 누가 하느냐? 경제 활동의 이 주인공들입니다. 그게 바로 가게와 기업과 그리고 정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이 정부는 빼고 이 가게와 기업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이 정부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게와 기업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게 들어봤나요? 가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치킨 가게, 치킨집, 치킨 가게. 그 가게랑은 다른 가게예요. 그거는 가게잖아요, 가게. 그거는 가게잖아요. 옷가게, 꽃가게 이런 거. 이 가게가 아니라 가게입니다. 여의예요, 여의. 집에서 부모님이 가계부 쓰는 거 들어봤습니까? 네, 그 가게예요, 가게. 이 가게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정 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82쪽이에요. 교과서 82쪽 같이 펴놓고 공부합니다. 가정 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가게라고 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거기 밑줄을 쳐보세요. 자, 가게라는 거는 가정 생활을 함께하는, 가정 생활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 그래서 이 가게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이 가족들은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님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무엇을 하죠? 무언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셔서 무엇을 받아오죠? 네, 돈을 받아와요. 그러면 그 받아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로 그래서 뭘 많이 해요? 쓰는 걸 많이 하죠. 핸드폰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연필도 사야 되고, 공책도 사야 되고, BTS 노래도 사야 되고, BTS 사진도 사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는 게 가게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가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집안의 부모님들, 집안의 어른들이 무엇을 하죠? 네, 일을 하러 가시죠. 일을 해요. 어디 회사를 다니시기도 하고요. 어디 공장을 다니실 수도 있고요.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오죠. 이렇게 집안의 어른들이 일을 하러 갑니다. 그 일을 하러 어디를 가냐면 기업에서 합니다. 기업에서 뭘 하냐면 생산 활동을 합니다. 생산 활동을 합니다. 이 가게에서 그래서 기업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해요. 이 생산 활동을 합니다. 생산 활동.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기업에 안 다니시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그냥 농사일 하시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 가게 하시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 고깃집 하세요. 치킨집 하세요. 네. 그런 것들도 다 기업입니다. 기업. 자영업을 하시거나 뭐 어디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데가 다 기업이에요. 기업.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요 기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그래서 가게에서 생산 활동을 하러 갑니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생산 활동을 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가게는 무엇을 받냐면 소득을 얻어요. 이 생산 활동을 한 대가로 소득을 얻습니다. 소득을 얻어요. 소득을 얻음. 이 소득이라는 것은 뭔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이러면 월급이라는 거를 받죠. 그리고 고깃집이나 뭐 치킨집들 하면 손님들이 돈을 내고 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잖아요. 소득.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 이 돈을 벌잖아요. 이게 가게에서 합니다. 그러면 가게에서는 이렇게 벌은 이 소득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나요? 사죠. 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요.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기도 하고요. 텔레비전이 망가지면 하이마트 가서 텔레비전도 사고요. 핸드폰을 사고 싶으면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도 사고요. 옷을 사고 싶으면 옷 가게에 가서 옷도 사고요. 이런 거,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을 소비 활동이라고 합니다. 소비 활동. 소비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에서는 이 소비 활동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가게는 뭐라 그러겠냐면 이 소비 활동의 주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는 기업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번 돈을 가지고 씁니다. 이게 가게에서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럼 이제 기업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기업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윤을 얻는 곳이에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적어볼게요.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 활동을 하는 곳. 이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냐면 생산 활동을 합니다. 이 생산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첫 번째 목표이자 마지막 목표는 바로 이 이윤입니다. 돈 버는 거예요. 기업은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은 안 해요. 이 가게에서 아까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딜 간다고요? 네, 기업을 가요. 근데 기업 그냥 막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업에서 뭘 줘야 돼요? 네,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해줘요. 이 기업에서는 가게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에 그 가게의 구성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업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무엇을 줘야 되나요? 월급 줘야 되죠. 돈 줘야 되잖아요. 얘가 일한 만큼 내가 돈을 줘야죠. 그것을 급여를 제공하는 급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을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일자리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그 일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죠. 월급을 줍니다. 돈을 줘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재화나, 여기 앞에 있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무엇을 받냐면 이윤을 얻어요. 이윤. 이 이윤이라는 거는 순수한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TV 만드는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회사에서 TV를 만들어요. TV를 이렇게 딱 만듭니다. TV를 만들어요. 이 TV를 만드는데 재료가 들 거 아니에요? 재료비가 뭐 한 20만 원이 든다고 합시다. 만 원. 20만 원이 재료가 들어요. 그리고 이 텔레비전 하나 만드는데 인건비, 그 돈이 뭐 한 10만 원 든다 그래요. 10만 원. 그러면 이 텔레비전 하나를 만드는데 총 얼마가 드는 겁니까? 30만 원이 들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얼마에 파냐면 100만 원에 팔아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고 10만 원 빼면 얼마가 남아요? 70만 원이 남죠. 70만 원. 그러면 이 70만 원이 이 이윤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식당을 간다고 칩시다. 식당을 가요. 떡볶이집을 갈까요? 떡볶이집을 갔어요. 떡볶이집을 가니까 떡볶이 1인분에 요새 얼마씩 합니까? 한 3,000원 하나요? 떡볶이 1인분을 사 먹었어요. 떡볶이 1인분에 3,000원이라고 합시다. 3,000원. 3,000원. 떡볶이 1인분에 3,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떡볶이 재료가 뭐 한 1,000원이라고 합시다. 떡볶이 재료는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1,000원은 재료값이고요. 그 떡볶이 만드는 이 수고비, 인건비, 이것을 500원이라고 합시다. 500원. 그러면 얼마예요? 3,000원에서 1,000원 빼고 500원 빼면 얼마 남습니까? 1,500원 남죠. 그러면 이 1,500원이 바로 이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윤이라는 거는 순수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 경제활동을 하는 주인공에는 크게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우리 6학년에서는 안 배우고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가계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가계는 쉽게 얘기해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가정에서는 기업에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번 돈으로 소비 활동 가서 쓰는 거죠. 이런 걸 하는 게 가계고, 이 가계는 소비 활동을 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기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생산 활동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이 가게의 구성원들이 와서 일을 하죠. 그러면 이 일을 했으니까 돈을 주죠. 월급을 주고 뭐 급여를 주고 해서 돈을 줍니다. 분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최종 목적, 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윤을 추구를 하는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무조건 돈 버는 게 가장 그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이라는 거는 꼭 이 대기업, 뭐 중소기업 이런 것들만이 다 기업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뭐 치킨집을 운영을 하세요. 그럼 그 치킨집도 이 기업이 되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을 하세요. 그럼 그 편의점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월급을 주는 이런 데 모든 데는 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쪽에서 가계와 기업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기업이 하나 있어요. 기업. 자, 여기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계가 있어요. 가계. 네, 그러면 기업과 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기업과 가계 사이에는 이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 시장이 있어요. 시장.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과 가계 사이에는 이 시장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 또 있는 이 일자리. 일단 기업과
가게 사이에는 이런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가게에서 기업에다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쪽 이 가게에서 첫 번째 활동을 뭘 한다 그랬어요?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한다 그랬죠. 이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으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가게에서는 이 일자리, 부모님들이 일을 하러 가시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람이 일을 하러 갑니다. 사람이 일을 해요. 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 이 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은 무엇을 받게 되냐면 일하는 사람을 받게 되죠. 어려운 말로 뭐 노동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노동력을 받게 됩니다. 기업은요. 가게에서 노동력을 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력을 얻은 기업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시장에다가 상품을 내놓죠. 이 시장으로 상품, 뭐 재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트럭을 한 대 그려볼게요. 트럭에다가 물건들을 이렇게 실었고 시장으로 내다 팝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는 이 시장에서 이 물건들을 사오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가게로 무엇을 갖고 오냐? 뭐 장바구니, 교과서에 장바구니 그림이 있어요. 여기 파가 이렇게 막 있고요. 여러분들 또 뭐 좋아합니까? 뭐 과자 이렇게 당근같이 생겼다. 자,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가게에서는 이 일자리 시장에 노동력, 사람이 가서 일을 하죠. 그러면 이 일자리 시장을 통해서 기업은 노동력, 일을 하는 사람을 얻습니다. 이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재화나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고요. 이 시장을 통해서 이 가게에서는 물건들을 사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볼게요. 기업에서 노동력을 받은 대가로 무엇을 줍니까? 돈을 주죠. 임금을 줍니다. 돈을 줘요. 그러면 이 돈을 준 게 가게로 무엇이 돼서 돌아오죠? 네, 가게의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또 돈이에요. 자, 그러면 가게에서는 이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요 물건을 사는 거죠. 이 물건을 뭘 주고 삽니까? 돈을 주고 삽니다. 또 돈을 주고 사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물건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돈이 돌고 노동력이 돌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요. 그 일한 대가로 돈을 받죠. 소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는 이 시장을 통해서 가게에 재화나 서비스를, 물건들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게에서는 그 물건값을 기업에게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업에서는 이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과 가게는 이 시장에서 물건들을 거래를 하게 되고요. 이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은 서로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끊기게 되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가게에서 기업에서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면 당연히 소득도 없을 것이고요. 기업에서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가게에서도 돈도 없고 그리고 물건도 없으니까 이 물건을 사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과 가게가 하는 일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아간다. 됐나요? 네,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경제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에겐 어땠을지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가게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